나는 분명히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빠지네.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. 다이어트 좀 더 확실히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제에 대해 알아볼게요. 첫 번째는요, 종합 영양제예요. 먹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안에 들어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의 양이 일일 권장량을 다 채우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. 특히 다이어트 중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거든요. 비타민 B 컴플렉스와 비타민 C가 적절한 양이 채워줘야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.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내 몸에 있는 포도당이나 지방을 잘 태워낼 수 있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평상시에도 활력을 얻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반드시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 영양제를 드시라 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.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영양소를 따진다고 하면 마그네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옛날부터 이렇게 눈밑이 파르르 떨리면 너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런가 봐 라는 얘기 하잖아요. 실제로 근경련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미네랄이기는 하거든요.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잖아요. 이때 근육의 움직임이나 근육의 질을 좀 높여주는데 이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마그네슘이 충분하게 돼 있을 때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. 근육의 쓰임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부상도 방지할 수가 있고 움직임도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. 여러 가지 연구에서 비만인 사람들을 봤을 때 비타민 D 결핍이 많다라는 연구가 있어요. 비타민 D가 뼈의 생성, 칼슘의 흡수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대사에도 관여한다라는 흐름들도 있으니까 평소에 햇빛도 좀 덜 보고 비타민 D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겸사겸사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종합 영양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상에 활력을 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오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오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실 경우에는 사실은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이 좀 산성 성분이 있다 보니까 속이 쓰리실 수도 있어서 가급적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비타민 D나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드셨을 때 흡수율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. 두 번째로 추천드릴 영양소는 오메가3예요. 많이 들어보셨죠? 보통 오메가3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올리는 기능은 혈행 개선이죠.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액 내에 이런 찌꺼기들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. 제가 이것 때문에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. 오메가3 지방산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항염,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. 들어오는 양은 줄어드는데 활동량이나 움직이는 운동량이 많아지게 돼요. 이럴 때 내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몸에 염증을 유발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. 근데 몸속에 염증이 쌓이게 되면 일단은 식욕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에도 저항성을 만들면서 좀 더 폭식을 유도하게 되고 지방은 덜 태워내는 상태로 몸이 좀 바뀌어요.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라는 것 자체가 지방세포를 더욱더 뚱뚱하게 만들기도 쉽고 또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염증과 같이 엉키면서 여러 가지 몸의 대사를 전반적으로 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이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. 특히나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생기기 쉬운 젖산 같은 피로물질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유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행 개선의 효과와 염증 제거의 효과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오메가3를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몸에서 항산화 효과를 본다거나 염증을 제거한다거나 하는 거는 대부분은 자고 있는 시간에 이루어져요. 새벽 시간에 많이 몸에서 여러 가지 재생을 할 수 있는 호르몬들이나 이런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까운 저녁 시간쯤에 드시는 게 좋고요. 오메가3는 말 그대로 이제 지방산, 기름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기름진 식사 같은 것들을 한 다음에 먹었을 때 흡수율도 높아지니까 두 가지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녁 먹고 난 후에 드시는 게 가장 효율이 높겠죠. 세 번째로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영양제는 유산균이에요. 일단은 다이어트 하면서 식이를 줄이면 변비가 오기 쉽죠. 그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고요.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뚱보균이 있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장내 세균총들도 좋은 세균들이 더 많이 우세하게 자리를 잡고 정상적인 세균총들의 균형이 잘 맞아야지만 내가 조금 더 덜 살찌는 체질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불균형하게 먹다 보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위장관이거든요. 내가 건강하게 먹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들어오는 양이 작고 그로 인해서 안에서 이제 변 같은 것들도 오래 머물고 하다 보면 정상적인 세균총들의 균형이 무너지기가 쉬워요.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유익균들을 좀 늘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.
참고로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워낙 다량의 식이섬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거나 내지는 당이 굉장히 높은 음식을 먹을 때도 흡수를 좀 더디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.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참고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보조제나 영양제를 드시건 간에 의약품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먹어서 효과를 보실 수는 없으니까 꾸준히 드셔야 된다는 것. 질병을 좀 예방해 준다든지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걸로 어떤 병을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비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기대치도 좀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의사연! 오늘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, 영양제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. 이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.